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장에 조금 더 상승 전환에 성공해서 폭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바람과는 또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종목의 움직임은 어떻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종목으로 OX 들어보겠고요. 첫 번째는 원격 진료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비트컴퓨터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원격 진료에 대해서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두 분이라면 이 종목 더 들고 가시겠는지 매도하시겠는지 OX 의견 주시죠. 네, O 주셨습니다. 사실 그 규제 때문에 항상 원격 진료들이 가려다가 말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좀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나오고서 계속 기대감 막 올리면서 맞아요. 주가 고점 형성했고 그 이후에 결국에는 원격 의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제 의사협회 쪽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쭉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 부분이 계속 나오면서 이전에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기업들이 현재 시세를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AI보다는 디지털 헬스케어, 즉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닙니다. 정책주의 이런 이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가 흐름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이전에 좀 굉장히 좀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은 기업들,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주가에는 굉장히 매력적이며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전에 어려울 때 조금 투자를 많이 해놓은 기업들을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컴퓨터 O 의견 두 분에게 모두 다 받았고요. 또 다른 오늘장의 상승 종목 HLB도 보겠습니다. 장중에 32,450원, 12%의 급등을 보여줬고 2년 만에 불공정 거래 혐의를 완전히 벗어냈어요. 또 FDA 전문가를 영입해서 신약 허가 관련해서 속도를 좀 낼 것 같은데 두 분이라면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HLB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동안 팔지 못했던 분들 오늘의 이 상승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지 OX 의견 주시죠. 네, X인데 사실 오늘 이 2년 만에 불공정 거래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해도 주가의 경우에는 정말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회복이 하다시피 보일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불과 2021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가격이 내려왔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거의 변동 없이 쭉 천천히 하락을 하면서 사실 매도 기회를 거의 주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불공정 혐의에 대한 어떤 그런 악재는 벗어났긴 했지만 그 악재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또 많이 오른 부분도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 악재가 일단 해소됐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그럼 주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다음에 뭐라는 건데 그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 이런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흐름 자체가 좀 깨진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하신다거나 그런 시점은 지금 당분간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신약같이 기존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이라는 그 희귀 의약품에 대해서 FDA 승인 관련해서 외부 인사를 유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오늘 이런 불공정 거래 혐의를 벗어남과 동시에 어떤 중간에 시너지 효과 정도인 거지 이 부분이 추세를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역시나 저는 이제 바이오 섹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X 드렸습니다. 무혐의를 벗었고 그리고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액션을 취하고 있지만 그래서 뭘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 퀘스천 마크가 붙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매수한다거나 더 기대를 걸어보진 않겠다.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X로 일치가 됐고요. 세 번째는 클래시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의료기기들이 그 부속품이라고 하나요? 그거 파는데도 돈도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네. 과연 클래시스는 올해도 성장할 수 있는지 두 분에게 OX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뉘어졌는데요. 일단 김진만 팀장님은 조금 더 좋게 보셨어요. 이유는요?
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 계속 오르고 있고 미용기기,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이슈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 보이는데 지금 뭐 이제 클래시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는 조금 지금 이제 중국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지금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뭐 셧다운 관련해서 화장품, 그 다음에 의류주들이 단체적으로 좀 급락했다가 오늘장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버텨주고 있지만 중국 관련이 묻게 되니까 이제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하락폭이 심했는데 클래시는 중국향이 어느 정도 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대장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료기기는 어차피 들여 나와야 됩니다. 유동성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와는 조금 다르게 의료기기는 어차피 집행이 될 거는 집행이 되는 상황에서 리오프닝 중국도 어차피 이런 이제 단기 노이즈가 마무리되면 또 어차피 오픈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는 모멘텀 만약에 혹시라도 눌렸을 때는 더 강하게 매수를 해도 되는 상황이고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의료기기 쪽은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클래시스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은 훨씬 더 좋고 지금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대부분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염정 팀장님은 매도해보자 했습니다. 네. 걸리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단기 상승이 좀 과하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에 이제 의료기 관련주까지 해서 최근에 상승폭이 좀 가파랐다라는 부분이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중 축소 또는 매도 사인을 좀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앞으로 미용기기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이제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같이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클래시스가 이번에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국제 의료기기에 대한 그 전시회가 있었고요.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시회라든지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원활했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상승 부분이 계속 이어졌었고 한 차례 좀 기대감이라기보다 좀 관심이 좀 꺾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클래시스는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한번 두 분의 의견 모두 다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또 오늘의 마감에 살 종목은 무엇이는지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동시효과에 살 수 있는 마지막 종목 키워드부터 보죠. 남들과는 조금 달라요. 격리 면제 수혜. 남들과는 조금 달라요. 어느 부분에서 조금 다릅니까? 네, 또 급락한 섹터가 있죠. 이제 최근에 급락한 섹터가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좀 선별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 이제 급락한 종목과는 조금 다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런 키워드 가져와 봤습니다. 급락이면 2차전지 소재 쪽인가요? 오, 맞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격리 문제 수혜는 약간 리오프닝 관련주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두 분의 종목은요, 롯데관광개발과 첨보입니다. 롯데관광개발 먼저 들어볼게요. 어제 뉴스가 화제 뉴스가 있었어요. 네, 화제 뉴스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조기 진압이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에 네. 대한 지금 오늘의 주가에 영향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인명 피해라든지 기타 뭐 그런 재산적인 피해가 크게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롯데관광개발은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의 드림타워, 그 복합 리조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주가에 큰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 해제 도입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게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로 또 이제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이미 이제 제주도에서는 일정 부분 좀 시작됐다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트래블 버블에 대한 시행이 이미 있을 때 뭐 싱가포르에서 이미 좀 한 차례 해외 여행객들이 입국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내국인에 대한 수요뿐 아니고요. 이제 해외 여행객에 대한 수요까지 있을 경우에 지금보다 매출액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좀 담보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또 이제 호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카지노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카지노에 대한
섹터에는 지금 들고 있지는 않지만 카지노 부분 실적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부분이고요. 제주 드림타워가 2020년 12월경에 오픈을 했습니다. 뭐 1년여가 조금 넘은 시점인데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적자 구조에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작년 말에 이제 월 기준으로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올해는 흑자로 완벽하게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뭐 호텔에 대한 호텔 예약률이라든지 그리고 카지노 쪽에서의 매출액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뭐 여행주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고 뭐 카지노주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 중간에 좀 낀 종목 같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 움직임으로 나타났을 때 고점이 22,000원 정도 선까지 움직였다가 지금 한 17,0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8,000원 오늘 종가로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접근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적자 구조에서 사실 기대감만으로도 22,000원 갈 수 있었던 종목이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이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시작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보다는 사실 좀 빠지는 시점에서 오늘 마감이라기보다는 조금 조정받는 17,000원대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22,000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들과는 조금 달라요. 첨보는 2차전지 소재 무엇이 다릅니까? 네, 첨보는 가격 프리미엄도 굉장히 존재를 하고 가격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는 지금 막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고 원자재 급등에 따라서 이제 이게 과연 가격 전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특수한 이제 사업 구분을 갖고 있다는 거는 가격 전이가 굉장히 용이하다. 즉 의리지만 갑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이제 가지고 있는 사업 모멘텀 자체도 좋고 이미 작년부터 해서 슬슬 2차 전지 쪽에 우려가 나왔던 게 원자재 오르는데 과연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왔던 기업들이 에코프로비움이나 LFF, 첨보 이 세 종목은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 첨보는 실제로 지금 배터리 소재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의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이제 같은 라인대 대비해서 워낙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1분기가 거의 지금 생각보다 어닝 효과가 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판가 전이가 실제로 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LFP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LFP 관련된 배터리를 계속적으로 채택을 하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국내 양극재나 음극재 기업들에는 일부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전해질이나 전해액 기업은 오히려 더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는 게 워낙 만드는 기업이 몇 개 없는 데다가 거기 추가적으로 해서 시장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섹터다 보니까 후발주자들이 섣불리 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존에 진입했던 기업들에 대한 프리미엄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작년에 2차 전지주들이 왜 올랐냐면 증설을 해서 그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을 하면서 올랐는데 근데 올해는 작년만큼의 기대감을 갖기에는 증설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근데 첨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적당히 증설하고 올해 내년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증설을 할 계획을 미리 발표를 했고 그 부분이 집행이 될 때마다 주가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증설 효과까지 기대해 본다면 첨보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과 함께 매수가로는 한 27만 원 정도 지금 현재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목표가로는 31만 원 손절가로는 24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첨보는 남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표 주가 31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보시면요. 오늘 장 마감을 앞두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하진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1.01%, 1%대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2618선 지나고요. 코스닥은 0.18%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